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내일 5월 5일이죠. 내일도 노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직원이 얘기했을 때 오늘도 놀게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5월 4일 월요일이, 5월 5일이 화요일이고, 5월 4일이 월요일인데, 이날이 노는 날인 줄, 그러니까 5월 5일이 노는 날인 줄 몰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말에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아서 말았네요. 직원들한테 오늘 일찍 퇴근 시킬 겁니다. 가정주부도 많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애들 보느라고 힘들답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모르겠네. 뭐가 좋을지. 어찌됐건 직원들에게 살짝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오늘 안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노는 날이 많아서 까먹었다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2022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제가 잠깐만 종합적으로 언급해 드리면,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가 증가가 되었죠. 또 그 학생부 교과가 증가한 것은 주로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비슷한, 그래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데 지난 연도에 상위 15개 대학을 놓고 보면, 홍익대까지인데요. 15개 대학을 보면 주로 그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들이 학생부 교과가 이제 올해는 한 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1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3%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니까 정원 내하고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매번 발표할 때마다 숫자가 다른 것은 정원 내냐 정원 외냐 이걸 빼고 더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게까지 숫자에 민감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3% 정도니까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한 3% 늘었으니까 5만 명 곱하기 3%니까 한 1,500명 정도가 늘은 거죠.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주로 지역균형 전형으로와 비슷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학교나 이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요게 1,500명 정도가 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의 경우에도, 정시도 많이 늘었죠. 정시의 경우에도 혹시 고3의 학부모라면 이거 안 들어도 되겠지? 이러지 마세요. 좀 이따 고3 얘기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의 경우가 한 몇 프로? 한 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00명 정도가 더 늘은 거죠.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결국은 한 40, 평균 따지면 이제 서울대가 수능으로 30%만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전후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수능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한 몇 프로 줄었나? 한 13, 14%가 줄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과로도 가고 또 수능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어젠가 이제 한 선생님한테, 어제 노는 날이잖아요. 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뭐, 이게 톡으로 뭘 보냈나 봐요. 근데 제가 못 보고, 아, 도대체 뭐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톡이 나중에 보니까, 몇 시간 뒤에 보니까, 톡이 왔길래, 뭐, 별로 변한 것도 없던데, 그래서, 아니, 학생부 교과에, 학생부 교과가 늘고 학생부 종합이 이렇게 줄었으면,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가 거의 붙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 당시에도 그 학교가 아마 서울대학교 직윤에 쓴 아이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이제 가장 큰 게 수능 체제를 못 맞췄거든요. 서울대. 그 세계 합이 6위죠. 그런데 세계 합이 6위니까 2등급씩을 못 맞춘 거죠. 근데 걔가 전교에서 3, 4등, 4, 5등 뭐 이렇게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걔도 그러면 이 수능 최저 이렇게 많이 붙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이 그 정도면 지방 맞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뭐 특별히 변한 거 없던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 이게 선생님들의 의식과 저의 의식이 좀 다른데요. 다른 것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낮은 성적, 그러니까 턱없이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학교는 저야 뭐 가끔 만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고 학교의 경우에는 매번 일정 수준 아이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원서도 넣고 하니까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은 분명히 맞는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전해서 가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러니까 역전을 해도 뭐 3, 4등급, 4, 5등급도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정말 지금도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데 더 가뭄에 콩나듯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이 경쟁력이 훨씬 더 빡세게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은 역전이 없는 거잖아요. 역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1, 2, 3학년들이 이 아이가 한 내신 4등급에서 출발을 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3등급이었고 3학년 때 뭐 정말로 해서 1등급이 되었어요. 만약에 교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아이 내신 평균 등급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1, 2, 3학년 공통으로 33.3씩 다 해봤자 그러면 1등급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경우에 역전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고3 때의 성적으로 대입이 결정된다고 하면 내가 1등급에 맞는 대학에 가겠지만 이미 1학년과 2학년 때 4등급, 3등급이었던 그때의 평균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교과로 가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학생부 종합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학생부 종합에서는 왜 역전이 가능하냐면 이 학생부 종합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과목별에서 기록되어진 게 예를 들어 1학년 때 수학이 4등급이었고 3학년 때 수학이 1등급이었다면 그 변하는 과정이 눈에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뭐 일부러 그렸다기보다는 어쨌든 있는 얘기 써준 건데도 불구하고 3학년 때 기록되어 있는 3학년 1학기 때 기록되어진 수학 세특사항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입학사정관들,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학생부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달리 보이게 되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가 정말 자존감이나 이런 게 뭐 쑥쑥 자라서 있는 상태를 보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이 아이가 역전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럴 때 수능에서도 가능하지 않냐고. 물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수능에서도 그런 이렇게 뭐 1학년 때 뭐 모의고사 4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 찍고 그것도 최상위급 찍고 해서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학생부 교과는 역전이 불가능한 거고 수능도 뭐 개천에 욕나듯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도 개천에서 훨씬 더 많이 욕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많은 언론사들에서 나온 거 보면 꼭 학생부 종합은 역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나오고 또는 잘 사는 사람만이 좋은 학생부의 기록을 가졌을 것이라는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정말로 그 오해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아이에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종합은 그죠? 면접에서도 물론 뭐 연습 많이 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만 연습 많이 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은 곧 이전에 이 아이에게 이 어떤 대화를 많이 해봤던 상태여서 이 아이가 거리낌 없이 누구 앞에 가서도 자기의 얘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얘기를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애는 어찌됐건 역전의 그 수능도 준비를 해야 한다. 수능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내신이 매우 나빴던 상태의 아이였다면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뭐 명문대에서 썼던 내용이나 아니면 학종 절대평가에서 썼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임팩트하게 써지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교육과 맞물려서 최근에 정말로 열심히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있는데요. 그 양선이라고 이름이 양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분을 콕 찍은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고3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아이가 상태가 매우 위험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은 매우 긴박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위험하다는 얘기 꼭 아니에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1, 2학년 때까지 아들이 알아서 준비를 잘했고 능동적인 아이입니다. 독서도 열심히 합니다. 내신도 3, 4등급으로 시작해 2등급으로 올랐고요.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과목은 수능 점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숙제가 많아도 알아서 해가니 학원쌤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어디 영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 거의 어떤 영상에서예요. 이 영상을 보니 독서와 영어 원서를 읽혀야 하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꺼내니 아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너무 급해서 이 영상을 추가로 촬영합니다. 아니라고 하네요. 학원에서는 능력은 아직 안 되는데 재수해서 의대를 준비해 보라는 쌤도 계시는 듯하고 수능 쪽으로 힌트를 주는 듯합니다. 지금껏 알아서 하겠지라며 방목했는데 좀 들었다고 아는 체 하려니 안 되네요. 들으면서 상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어찌 4개월을 보내야 하나 아직까지 답이 안 보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상향 지원해도 됩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지원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아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아이로 만들려니까 제가 아이에게 자꾸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처음에 시도를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해가면 아이도 따라올 때 훨씬 더 엄마 아빠도 보람되고 아이도 썩 정말로 괜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아이가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니 독서와 영어 원서를 읽혀야 하나 생각하며 이야기를 꺼내니 아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가 지난번에 왜 코스모스 책을 2번이나 읽었던 아이였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 번은 이해가 안 돼서 2번을 읽었다길래 저 2번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아이가 생각보다 썩 괜찮은 아이였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방송도 했던 것 같아요. 독서와 영어 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요. 물론, 10위권 밖의 대학을 가려면 꼭 필요는 없지만, 영어 원서책 한 권은 꼭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 원서책 어린 왕자 어영비라고 하는 어린 왕자 그 책을 썼잖아요. 이거. 어린 왕자가 알려주는 영어의 비밀. 여기 보면 한글로도 써 있어요. 반은 한글이고 반은 영어인데 이 영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게 세 줄 영어라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똑똑 떨어지게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완성을 해놨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원서 책을 꼭 읽어라. 근데 읽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막 읽다 보면 이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세 줄 영어로 해서 한글로 써 있고 그러니까 단어를 새롭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원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읽다 보면 아이가 이제 독해도 딱딱 부러지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맨 위에 주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사하고 보어나 목적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문장을 배경어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줄 영어로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몇 번 읽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영어 책을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 끊어서 읽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독해 실력이 확 증가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새로 찾을 때 되면 막 일일이 치야 되고 짜증나거든요. 단어 모르는 아이들은 진도 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해주려고 제가 이 책을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이 책 말고도 또다시 이제 영어 책을 더 쓰긴 쓸 건데요. 물론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이런 책을 내려고 정말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건 영어 원서책하고 영어 원서책은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3학년이니까 자기가 준비해가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아이처럼 1학년 때, 1, 2학년 때 3, 4등급에서 2등급 올라갔죠. 이런 상태는 또 엄마 애 재수시켜서 어떤 학원 선생이 재수시켜서 얘 의대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이가 똘똘한 상태이죠. 똘똘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재수하면 의대를 갈 만큼 성적이 나올 거냐는 장담이 안 되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역인 상태에서 이제 대학을 가는 건데 이런 상태의 아이는 아까처럼 학생부 교과로는 못 가죠. 가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학생부 종합이나 수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수능으로 가면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는 종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상태.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영어 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영어 원서도 읽고 그 다음에 독서도 그만한 수준 아마 코스모스 책도 읽었다고 써져 있을 정도면 다른 책도 읽었다는 거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눈에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읽었어. 매우 좋아요, 상태가. 자, 그런데 이제 고3의 경우에 이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고3 때 안 해버려요. 뭘 안 해? 책도 안 읽고, 그러니까 책도 안 읽고, 사모님과 바쁘다는 거 지들이 이해하겠지. 또는
이 학교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지금 무슨 책을 읽어 무슨 영어 원서 야야야 뭔 얘기야 이래버리죠. 이러면 그러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떨어지면 거기는 내신이 이게 내신이 문제야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내신이 문제인 걸 알겠다고 그러고도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고3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 어쨌든 영어 원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필요합니다. 봉사 필요합니다. 봉사 지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못하죠. 환경이. 그죠?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걸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5월 13일 날 개학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쨌든 5월 안에는 거의 다 풀리게 되죠. 이럴 때 봉사도 어쨌든 없는 시간 내서 쪼개서 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봉사도 역시 간단하게 뭐 학교에 그냥 그 쓰레기 청소했다 이 정도 말고도 정말 봉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몇 시간 어디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봉사의 시간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지금 2등급이잖아요. 2등급이지만 1등급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또 보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난번에 코스모스 책을 읽은 걸로 봐서는 그것도 뭐 2번을 읽었다고 할 정도라고 하면 애가 이과 계열에 코스모스 책 2번이나 읽었으면 애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이제 그 정도라면 일단 이과 계열로 갈 것 같은데요. 이과 계열로 갈 것 같으면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 그러니까 전공이 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것을 가능한 한 꼭 1등급을 한 번은 찍어라. 고3이죠. 아니면 정말로 1등급은 그 학교에 1등급은 절대 못 찍어. 정말로 이렇다고 하면 좋아. 1등급 아니어도 좋으니까 점수만큼 확실하게 올려라. 점수만큼은 1등급의 그 근처에 가까울 만큼 이 점수는 올려라 이 말을 하고 싶고 또 그 과목에 정말로 남다른 공을 더 들여라. 그러려니까 교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보고서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활동도 딸랑 수행평가에 맞는 그 정도 말고 더 깊숙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아이가 가능성 있게 보이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2등급 아이가 2등급이네.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예요. 2등급이 널렸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가요? 가려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로 갈 의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정말로 갈 의지가 있다면. 아니면 지금 애가 재수시킬 것 같아. 이게 망설이면 안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 끊임없이 망설입니다. 이거 발을 담궜다 말까. 이거 학생부 전공 할까 말까. 이거 재수시켜야 될까 말까. 교과로 넣을까 말까. 뭐 이런 고민만 계속해요. 이러다 보면 목적이 사라지게 되죠. 목표가 사라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이 상태가 됩니다. 목표 설정은 목표는 명확하게 갖고요.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 학생부 교과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이나 수능입니다. 수능 얘가 지금 몇 등급 나오는지 모르지만 수능에서 그 정도 등급 나오려면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 서연고가 서울대 연고대가 될지 중앙대 한양대가 될지 또는 경희대나 홍익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현재 수능으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에서 안 나와. 그러면 학종으로 가야죠. 학종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 그게 필요하죠.
아까 얘기한 성적으로 얘기하면 특정 과목은 1등급을 한 번 정도는 찍어라. 두 번째, 독서와 이거 뭐죠? 독서와 영어 원서 꼭 읽어라.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비록 1등급이 그 학교는 정말로 너무 빵빵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단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라. 이래서 정말로 학생부 기록, 물론 학생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니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나 또는 그 나침판에 매번 나가잖아요. 매월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송도 포함해서지만 여러분들에게 100%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기가 뭐한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요. 혹시나 그죠? 그 대학들이 대표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러면 제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대요. 몇 번씩 돌려보고 딸딸딸 애웠다고. 거기 봐도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힌트가. 어떤 것이 해답이라는. 지금 오늘도 이런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오늘도 어떤 힌트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특정 대학은 이렇고 이 대학이 이게 못하는 이유는 그 대학에서 대표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할 말 없어요. 마찬가지로 글을 쓰든 말로 쓰든 이 방송이 어쨌든 에듀진과 나침반 36.5도의 어쨌든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허투루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허투루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방향성과 그 준비의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이러는 과정에서 제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면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좋은 대학 가 있을 거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대표님 이만 저만 하니까 어디 학교 우리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학원 선생.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아니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제가 연수도 하고 뭣도 하고 하잖아요. 또 제가 잘 모르고 헷갈리는 거는 제가 취재로 삼아서 전화도 하고 확인해서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애는 합격시키고 어떤 애 불합격시키는데 물론 이런 얘기는 벌써 7, 8년 전에 물어본 얘기고 그런 건 시시해서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 자그마한 단초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해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 아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들이 뭐가 아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형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실 이 영어 점수도 그러니까 영어 점수란다. 그 수능도 정말 0.001점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것이 정성적인 평가이지만 굳이 정량적으로 평가하자면 0.001점으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정성적인 평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그만큼 미세하다는 거죠. 근데 미세한 차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이 아이처럼 3, 4등급에서 현재 2등급인데 1등급의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 영어 원서 읽고 뭐뭐뭐 하고 뭐뭐뭐 하라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당연히 그 밑에 대학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이 방송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 학부모님, 뭐 이 아이가 제가 이 아이 매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추가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요 자제분, 아까 학부모님은 이 나침판을 정기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챙겨서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쓰고 뭐뭐를 쓰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놨고 실제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것대로 자소서 지금 아직 학교 안 가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능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 확실히 정해지면 수능 그렇고 연례고 그렇게 학원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수능으로 안 갈 거면서 왜 수능을 공부하고 있어?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독서하고 영어 원서 읽고 선생님하고 의사소통하고 보고서 더 쓰고 이래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형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아들 내년 되면 재수해서 내년 되면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렵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의대 가려고 하는 지금 현재 1등급의 아이들이 수두룩 박박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의지인 거죠. 남의 칭찬보다는 의지. 그러니까 그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 그리고 정말로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뭐 재수해서든 뭐 해서든 의대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만 아까처럼 학생부 이 아이가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가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판단이 그렇게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의 선생에 의해서 어찌됐건 그 머리가 들어와 있을 거고 아이도 어떤 거의 정보에 의해서 그런 뇌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엄마가 하는 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기 어렵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도 정말로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따지자면 0.001점의 차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여태까지 많이 부족한데도 가능할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그 가능성의 여부를 구체화시켜가는 작업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니까 자녀와 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움직여줘도 가끔 학교 교사가 또 삔또가고 이렇게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학생 자신과 엄마가 서로 합심해서 해가는 노력들이 있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제가 뭐 어떤 거 질문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하라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주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확신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얘기에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싶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3,000명 이상 된 그 기념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계약이 되니까 올 7, 8월쯤에 여기는 일산이지만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학교를 하나 알아봐서 거기 강당에서 어떤 설명회 또는 뭐 토크 콘서트 뭐 이런 형식으로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과 얘기하며, 아직 얘기 안 했고요. 하면 하게 해줄 겁니다. 어찌됐건 뭐 그것은 뭐 저쪽 오산시나 어쨌든 그 시청이나 또는 학교에 얘기를 해서 강당을 빌려서 그쪽에서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을 같이 만나는 시간.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도 올라오기가 좀 편하겠죠. 예, 그렇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5월 5일이니까 그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도 어린이날이라고 뭐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